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은 정말 한국을 배신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군이 정말로 한국에서 철수하는 걸까요? 일부 단체에서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미국의 배신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쟁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한편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은 한국을 떠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한국의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을 점검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만 해도 이 방문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국 측 수행원은 최근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고 했죠.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방문은 단순한 군사 점검을 넘어 동맹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걸 실감했죠. 방한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미군 기지 시찰, 한국 방위 산업 기술 점검, 군사 훈련 시스템 평가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 소식에 동요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한국 외교부 장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도 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건물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나누게 될 대화가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외교부 장관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외교적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에 앉자마자 장관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님, 주한미군 철수 소식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이후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죠. 장관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 철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철수 논의가 나온 겁니까? 한국 국민들은 이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이 그 배경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간과한 것은 이런 논의가 동맹국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죠. 장관과 나는 3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미 동맹의 역사부터 현재의 도전, 그리고 미래의 비전까지.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맞서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자국의 안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의 국방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제 말에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죠.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국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다음 일정으로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로 많은 미군 장병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죠. 기지에 도착하자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한미군의 현황과 작전 능력, 그리고 한국군과의 협력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브리핑 후에는 장병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장교가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장님, 저는 이곳에서 4년째 근무 중입니다. 한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이제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보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사주둔이 아니라 양국 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의 창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다른 장병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안전한 환경, 발달된 인프라,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요. 기지를 둘러보며 한국 측 관계자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군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양국 국민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측면도 전략적 가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공감했어요. 캠프 험프리스의 첨단 시설을 둘러보면서 미국이 이곳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과 인력을 갑자기 철수시킨다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병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부사관은 대장님, 솔직히 철수 소식을 듣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필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존재는 평화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다음 날 한국군의 사이버전 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최전선이었죠. 센터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감지되는 사이버 공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 규모와 정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 사이버 사령관이 직접 브리핑을 해주었어요. 파파로 대장님, 저희 센터는 하루 평균 1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령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군의 사이버 방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협 탐지 시스템은 미국의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이런 역량은 한미 동맹의 큰 자산입니다.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군요. 제 말에 사령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 인력들의 훈련 과정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가상의 사이버 공격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준 대응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정확한 대응, 그리고 팀워크까지. 이들이 보여준 전문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센터를 나오면서 사령관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령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직접적인 능력 감소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클 것입니다. 동맹의 약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그것은 적성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군사적 존재감은 물리적 능력만이 아니라 심리적 억제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사이버전 대응센터 방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한국군의 AI 기반 군사훈련 시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상현실 VR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미래 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파파로 대장님, 이 시스템은 병사들에게 실전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AI가 적군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매번 다른 상황에서 훈련할 수 있어요. 담당 장교의 설명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죠.
직접 VR 장비를 착용하고 시뮬레이션에 참여해 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쓰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가상의 전장은 놀라울 정도로 실감났어요. 건물 구조, 날씨 조건, 심지어 적군의 움직임까지 모두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우리 미군도 이런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군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담당 장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실제 작전 환경에 투입되기 전에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실전에서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고요. 훈련 중인 부대원들의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상 환경에서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훈련 후 AI가 제공하는 상세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각 대원의 움직임, 판단, 협력 등이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어 분석되고 있었죠. 이런 기술이 미래 전장에서의 전투력 향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한국군의 이런 혁신적인 접근은 동맹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제 진심 어린 평가에 한국 측 장교들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일정은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시설 방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 시스템과 방산 기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드론, 미사일, 전자전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였어요.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그 성능과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과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화율이 65%를 넘어 한국 방산 기술의 자립도를 크게 높였죠. 개발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또한 한국의 드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찰용 드론부터 공격용 드론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무인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군집 드론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아직 개발 중인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중요한 방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제 말에 방산 관계자들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자전 장비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놀라웠어요. 특히 GPS 재밍에 대응하는 기술과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시스템은 매우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북한의 전자전 위협에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시설을 둘러본 후 방산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니 앞으로는 단순한 구매국과 판매국 관계가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 제안에 방산업계 대표들은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을 활용한 군함 건조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청문회 및 군사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갔다가 이번에 저와의 회담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회담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을 만나자마자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사령관님,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국방 역량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해 있더군요. 브런슨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령관님. 한국은 이미 자체 방위 능력을 상당 수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동해에서 러시아, 서해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령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죠. 이는 미국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실수가 될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입니다.
워싱턴에서는 가끔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한국의 첨단 군사 장비와 기술력, 선박 제조 기술을 활용한 군함 건조 등 미래의 군사력 확장에 협력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이어졌어요. 한미연합훈련의 강화,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사이버전 대응센터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안보 능력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사령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번 방안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국방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 뜻밖의 행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단법인 한미동맹재단과 한미동맹친선협회가 저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에게 한글 이름과 태권도 명예 7단증을 증정해 주셨죠. 제 한글 이름은 서혜성이었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인도 태평양의 드넓은 바다에서 빛나는 별처럼 군을 지휘하여 승리로 이끄는 제독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받아들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태권도 명예 7단증도 정말 뜻깊은 선물이었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술이자 정신수양의 방법이죠. 이런 전통에 저를 포함시켜 주신 것은 큰 영광이었어요. 태권도의 정신인 인내, 극기, 예의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제 말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이 행사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상호 존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양국이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 숙소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번 방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한국의 안보 상황을 점검하러 왔지만 이번 방문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 헌신적인 군인들, 그리고 동맹에 대한 깊은 신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앞으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출국 전 마지막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확인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관한 것이었어요. 파파로 사령관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높이고 동북아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는 미국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실수가 될 것입니다. 제 발언에 기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다음 질문이 이어졌죠.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예상했지만 대답하기 쉽지 않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지합니다. 핵 확산은 지역 안보에 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대신 우리는 확장 억제를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과 미국의 군사력이 결합한다면 어떤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군사적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우주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특히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과 미국의 전략적 자원이 결합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번 방문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한국의 국방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양국 간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한국 측 환송단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해성 사령관님,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들이 제 한국 이름을 불러주는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이 이름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방문이 단순한 군사 점검이 아니라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확신에 찬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필요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요. 이 약속은 어떤 도전 앞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더욱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미국의 전략적 자원이 결합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창밖으로 드넓은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한국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넓은 바다에서 빛나는 별이 되어 이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사령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그 여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한미동맹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는 감동맥스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